어떤 국가가 선진국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지난달 2일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지표에서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보통 고도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진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을 정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며 소득 수준이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적 선도 국가는 적어도 막대한 부존자원, 문화적 우위, 선진적 과학기술력, 제도적 우월성 등 네 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중국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스승님, 미래에는 어떤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지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을 여쭙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 이 사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철학을 가져놀았다고 해서 철학가가 아니에요. 철학을 생산하는 시대가 있으면 철학을 생산하는 자가 있고 이걸 일대라고 합니다. 일대가 이대한테 넘기면 이 철학을 만지는 시대가 있는 거죠. 이때는 철학이 풍성해집니다. 생산할 때는 작은 아젠다지만 이걸 만지고 있으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을 만진 시대지 철학의 시대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어가는데 1대, 2대, 3대가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럼 3대가 이 풍부하게 만진 철학을 물러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철학의 답을 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식인들이 꼽힌다는 것은 그런 철학을 많이 만졌다라는 거죠. 만지면서 풍성해지는. 그러면 이 풍성해진 것이 답일까? 만지고 있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 지금 선진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선진국의 지표를 우리는 가질 때가 있었고 요걸 선진국의 지표를 지식인들이 선진국이 돼 가면 갈수록 지식인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럼 지식인들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대열에 낑겨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이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럼 선진국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요? 선진국의 정의. 요걸 이제 내려줘야 될 때가 지금 시대인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낑겼다는데 대열에 낑겼을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선진국이 되려면 조건이 따릅니다. 후진국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국가인가?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서 앞으로 나왔는가? 우리가 지식인들이 잘 갖추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이때까지 지식을 갖출 동안에 희생한 백성들, 국민들을 아주 이제는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보람되게 해줄 수 있는가? 요런 거를 들고 나왔다면 그게는 선진국 이야기가 됩니다. 작은 나라, 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다는 거죠. 작은 나라는 후진국이고 돈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고 그게 아니고 얼마나 지적으로 세상에 활동을 하는 그러한 민족인가, 그런 국가인가. 이것이 선진국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때까지 노력을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경쟁하면서 일어난 사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질 좋은 이 지구촌에 그 위에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나라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과연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걸 다시 찾는 거예요. 선진국은 크고 작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이 지구촌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질량 있는 활동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경제는 글로 다 몰립니다. 힘은 글로 다 붙습니다. 이 지구촌에 진짜 필요한 일을 하면, 이게 맞다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시선이 글로 모이고 그게 전부 다 같이 힘을 모으게 돼 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에요. 사회에 필요한 나라. 이 지구촌에 어디에도 필요한 나라는 최고 선진국. 어떤 곳에 내가 필요한 걸 하는데 어떤 것을 못 한다면 그쪽에 선진국. 인류가 필요한 나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의 지표입니다. 우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5억 명이 있어도 우수한 사람들이 아주 작게라도 있냐가 문제인 거죠. 무디기로 집단이 크다고 우리는 대장, 이거는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이 집단이 좀 더 빛날 수 있다. 이는 스승은 지금 발굴해냈느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70억 인구가 지구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떤 불을 켜느냐, 어떤 횃불을 뜨느냐, 거기에서 70억 인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인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게 그 하나의 등불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상. 누가 들고 나온 거죠? 미래는 어떠한 시대냐를 조금 힌트를 주면 미래는 홍익세상, 홍익사회. 홍익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화세계. 즐거움만 있는 것. 이게 홍익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세이화. 평화로운 세상. 사람이 중심으로 사는 세상. 신들이 사는 세상. 이걸 제세이화라고 하는 겁니다.